중국 돈, 한국 돈, 일본 돈, 전 세계 돈이 미국이 무역을 통해 적자를 통해서 나갔으면 그 돈이 다시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안전자산으로 와서 굴러가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럼 그게 갈 수 있는 게 미국 주식하고 미국 채권이었잖아요. 중앙은행은 채권 쪽으로 갔고 개인들이나 이런 쪽은 주식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기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 대체 자산 시장이 여기 생긴 거예요. 옛날에 얘네만 먹던 시장인데 여기서 한 덩어리가 굴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 어서는 내 적자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미국이 흑자를 하겠다는 거는 자기네 돈을 자기네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세계로 나가요? 그럼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위안화 CBDC를 더 크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해외 결제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나 이란 이런 나라는 CBDC를 쓰고 아니면 가상화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진짜 트럼프가 말한 대로 흑자국으로 가면 이런 스토리가 돌아가냐 이거죠. 어쩌면 21세기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만큼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위협감과 함께 또 이면의 기대감을 한꺼번에 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캐릭터의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업무를 시작했죠. 과연 우리 자산 시장의 개별 자산들에게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그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정말 인사이트에 있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것, 가상자산, 가상화폐 또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를 재미있게 이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주식 그리고 그 주식을 좌우하는 채권, 우리 비즈니스를 좌우하는 환율에 대한 얘기도 찬찬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유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시장이 거침없는 미국 주식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간에 뭔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우장창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이면에는 그런 기대를 제발 나도 좀 싸게 좀 들어가 보자 이런 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원리적으로 우리가 항상 논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죠. 근데 그 지금 일단은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내려오는 속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진 않잖아요. 지금 올해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오히려 금리가 우리가 원래는 올해는 2015년 원래 금리가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갈 거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산시장이 좀 반대니까 역관계니까 그래서 금리가 하향하면 결국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 다르고 지금 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연준에 대해서 또 뭐 칼을 들이댄다 뭐 이런데 파월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대로 한다. 내가 생각하는 걸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이 주식시장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기는 힘든 시장이 아닐까. 작년에 워낙 잘 갔어요. 작년에 잘 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엔비디아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미래의 성장을 다 그 가격에 반영하면서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올해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올해는 저는 사실은 다른 나라 이머징 쪽에 기회가 조금 더 있다고 저는 한국을 봐요. 포함해서? 한국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눈길을 올해는 이머징 쪽에. 미국이 그 작년만은 못하다는 얘기는 밸류에이션 부담? 저는 부담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비아디 있잖아요. 비아디하고 테슬라. 세계에서 비아디가 1위지 테슬라가 1위가 아니에요. 매출로는. 매출은 비아디가 1위거든요. 근데 주가 차이는 뭐 조금씩 변동해서 다르지만 거의 10배 차이 나요.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력. 아니 기술력은 자율주행 기술 우리가 로선이 두 가지인데 테슬라 하는 거는 카메라
모델이에요. 네. 얘가 막 데이터를 딥러닝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델이라면 거기서는 이 테슬라가 1위예요. 근데 중국으로서는 달라요.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3대 자율주행사업자 회사들 있잖아요. 걔네는 다른 모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 어쨌든 테슬라가 제일 먼저 했고 제일 빠르고 이쪽에서 아이콘 기업으로서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프라이싱은 있는데 사실 그 자동차 매출로 봐서는 그렇게 10배 차이 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엄청 올라가다가 지금 3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거기서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 조금 또 툭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서 반등한 거예요. 예, 반등해서 네. 지금 이렇거든요. 비슷해. 여기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그리고 지금 그 누구예요? 트럼프가 네. 앞으로 친환경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기차 관련 뭐 배터리 관련 모든 거 보조라든가 이런 거 이제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가 오히려 시장 독점을 더 갖고 가면서 더 잘 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장에 굉장한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섹시한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엔비디아도 그래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가려면 엔비디아는 무슨 문제 있냐면 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해요. 앞으로 이 GPU를. 얘네만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기업들이 다 자기한테 맞는 걸 자기 솔로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 삼성전자도 그렇고 나는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엔비디아 공급하는 거 HBM 4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어서 삼성전자 어떤 기업이 돼야 되냐면 자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엔비디아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엔비디아 공급도 하겠지만 자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세계적 테크 기업들이 자기 거 할 거래요. 맞춤형으로. 그러면 얘네가 지금 독점하던 시장이 앞으로 줄어들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하려면 다른 또 개념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양자 쪽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컴퓨팅도 다 양자 쪽으로 가고 모든 게 다 양자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거래.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 빅테크 시장에 따른 이 시장의 상승은 계속 섹시한 스토리가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원래 스토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약발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이 한 몸으로 글로벌이 돌아가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돈, 한국 돈, 일본 돈, 전 세계 돈이 미국이 무역을 통해 적자를 통해서 나갔잖아요. 적자니까 달러가 해외로 나갔으면 그 돈이 다시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안전자산으로 와서 굴러가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럼 그게 갈 수 있는 게 미국 주식하고 미국 채권이었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채권 쪽으로 갔고 개인들이나 이런 쪽은 주식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기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그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라는 큰 가상자산 대체 자산 시장이 여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얘네만 먹던 시장인데 여기서 한 덩어리가 불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 어서는 내 적자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적자를 안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달러를 적자를 통해 나가는 달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중국하고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달러 결제를 잘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왔지만 비중이 작았는데 앞으로 미국이 흑자를 하겠다는 거는 자기네 돈을 자기네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세계로 나가요? 그러면 중국 같은 무역을 6조 하는 나라들에서는 대체 결제를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체 결제가 뭐가 있어요? 지금 대체 결제로서. 그러면 두 가지 방법 받고 있어요. 위안화 CBDC를 더 크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해외 결제가 쉬워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나 이란 이런 나라는 CBDC를 쓰고 아니면 가상화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알아요? 전 세계에서 중고차 거래 있잖아요. 네. 다 비트코인을 50%씩 결제해요. 중고차 거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미국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가겠다면 결국은 달러 결제의 상당 부분이 다른 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주기상이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글로벌에 특히 무슨 요동이 있을 때마다 돈들이 다 밀상에서 이렇게 받쳐졌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받쳤어요 지금. 한국 개인들이 거의 뭐 미국 부대죠. 그러니까. 한국 네. 개인들이.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갔는데 미국이 진짜 트럼프가 말한 대로 흑자국으로 가면 이런 스토리가 돌아가냐 이거죠. 결국 두 번째 미국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익을 어디서 많이 남기냐 중국에서 많이 남겼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내 3억 3천으로 그런 고 R&D를 부담하면서 갈 수 있어요. 고 R&D도 일반 R&D가 아니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근데 지금까지 가능했다는 게 미국 자본시장이 커가지고 물이 깊어서
IPO 유상증자해서 돈을 유상해서 만들어서 증자해가지고 계속 투자가 됐는데 만약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역할을 안 해주면 이 고 R&D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간 돈을 액세스할 동네가 없는 거죠. 미국 국내에서 그게 액세스 돼요. 그 첨단 그 우리가 첨단 그 R&D가 미국 내 가지고 액세스 돼요. 그러니까 중국 어제는 화웨이가 다 자기 시스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액세스할 동네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그 스토리가 이게 안 먹힌다는 거지. 금융이 연결됐고 실물이 연결됐거든요. 그게 글로벌 경제예요. 네. 금융 달러 중심의 금융시장, 중국 중심의 실무중 이게 원래 두 개 같이 갔죠. 양익으로. 그래서 여기서 달러가 나가고 여기서 달러가 들어오면서 그게 결국 최종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안착이 됐던 거죠. 네. 근데 그 스토리가 이제는 여기서 흑자로 가버리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세를 때 이러면 논리가 어떻게 가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옐런이 그때 재무장관 할 때 중국 갔잖아요. 가서 한 개 국채를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렇죠. 안 사주면 안 빌러 가는 되니까. 거죠, 빌러.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계 경제 논리가 이건데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이 투자의 전략이 다르겠지만 샀다 팔았다는 단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올해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혹은 다른 데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단타는? 예, 단타는. 올해 단타랑이 1년 이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오늘 사서 내일 팔 이런 게 아니고 예. 올해만 놓고 보면 예, 그리고 위안화가 만약에 지금 관세를 얼마 1차는 한 뭐 20%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몇 차례 나눠서 때릴 건데 그러면 그만큼 위안화 환율이 1기 때 그렇잖아요. 전화를 가져야 되거든요. 약세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율에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지금 7.3 얼마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이익도 있고. 환율이 어떻게 이익이 되나요? 들어갈 때 싸게 들어가고 나올 때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되는 거죠. 나올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위안화가 절하돼. 지금 절하가 많이 됐거든요. 아니, 그 트럼프 네. 연간에 계속 절하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세 20% 그렇죠. 매기면 난 그러니까 낮추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전략이 중요한 게 언제 들어가냐 언제 나오냐 이거죠. 예, 그래서 아니, 트럼프 연간은 계속 위안화 절하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관세에 따라서 변할 건데 또 중국이 위안화가 너무 절하시켜 버리면 중국 60%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수입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고 또 그렇죠.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 12,000달러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이.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절하를 너무 많이 시켜버리면 지금 구체적으로 소비가 없잖아요. 중국 경제가 소비가 지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부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뭐 이게 5% 성장했다는데 그 위안화 베이스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달러로 하면 제자리예요. 예,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또 이런 못 쓰니까 무작정 또 절하시킬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전략이 언제 들어가냐 언제 나오냐 전략이 그러니까 이런 거 금리와 환율과 정책. 근데 중국이 네. 뭐 가격 메리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보여주는 중국의 지표 같은 것들을 보니까 예. 예를 들면 고학력자들의 웨이치, 예. 고학력자들의 임금이 떨어지고 있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맞아요. R&D라든지 좋은 인력 안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 자체에 중국 기업의 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간에 정말 좋은 인력들이 미국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그 사람들이 또 부가가치 있는 일들에 효율적으로 투입되는 그 시스템이 갖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로 중국이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주는 미국 아니냐. 그러니까 장기죠. 그 중장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결국 R&D 싸움인데 과학자를 누가 더 많이 갖고 가고 이런 싸움인데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그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나온 이유가 중국의 그 고소득자들이 금융 쪽에 많았고 IT 쪽에 많았어요. 근데 금융 쪽은 돈을 다 반환시켰어요. 옛날에 너무 많이 받아간 거예요. 말도 안 맞게. 네. 그러니까 금융 쪽은 줄여버렸고 아예 옛날 네 받은 것까지 다 내놔 이렇게 됐고
IT 쪽은 옛날에 IT가 잘 갔잖아.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네. 근데 걔네들이 그때보다 못 가니까 월급을 그만큼 못 주니까 떨어진 건데 반대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미국이 트럼프가 1기 때 반이민 정책 했잖아요. 아니 반 뭐 불법 이민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불법 이민도 당연히 하지만 어떤 언뜻가 있냐면 중국 과학자들 내쫓았어요. 근데 이게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1,400명의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지금 중국에서 이미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유치해 가요. 중국은 표정 관리하네. 예. 어우 땡큐. 예. 네. 안 그러면 미국에 살고 싶어 했을 텐데. 예. 근데 간첩이라는 제목을 해서 다 내쫓아. 각 그 뭐 좋은 대학들에 있던 화교 과학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엄청 스카우해가거나 에둘러스를 모셔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과학자들이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국의 최고 과학 위치에 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주냐면 중국은 인재를 어느 정도로 대우를 해주냐면 국적 불문, 피부 불문, 성별 불문, 나이 불문, 이념 불문, 종교 불문 모든 걸 불문하고 네가 그 영역에서 인재잖아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원화로 일회성으로 적어도 5억, 10억 이상 일회성으로 주고 네. 그리고 앞으로 과학 기금을 계산할 수 없게 줘요. 결국 집을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정말 공원만큼만 집을 줘요. 그 정도로 대우하면서 해줘요. 과학자에 대한 계획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요즘은 과학자 싸움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미래 산업에서는 인재가 중국이 많이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미국 기술과 미국 테크 기업들하고 중국 테크 기업들 간에 중장기로 봤을 때 누가 꼭 이긴다. 미국이 많이 이기겠죠.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만만한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단기로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소득수 내려와 버렸어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다 월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면 모든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 기업들 5개씩 10개씩 있다는 기업들이 있잖아. 다 파산할 거예요. 특히 올해는 전기 자동차 쪽으로 많이 파산할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너무 많아. 신재생 에너지라고 너무 막 난립을 했는데 지금 파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태양광처럼 그래서 얘네는 오히려 시장이 집중이 되면서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옛날에 다 해먹던 것들이 옛날에 태양광이 그러다 마지막에 톱5 기업이 정평해 버린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더 커졌죠.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질도 더 올라갔어요. 세계 이제는 못 따라 전 세계 90% 이상 중국이 하거든요. 세계 최고 기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앞으로 신재생 자동차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런 기업들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지금 프라이싱을 못 받은 거죠.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물 마셔라고. 물. 왜냐하면 커피 내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커피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면 중국 주식 좋은 주식 한 3주를 산다. 그거면 주식 사는 게 낫지.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 중국 주식들이 많다는 거지. 그럼 이러면 또 막 댓글 다 욕해요. 한국 주식도 많다고요. 좋은 주식. 한국 주식도 싼 게 많아요. 좋은 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기회가 더 많아지죠. 미국 주식은 좀 조심해라. 올해는. 솔직히 말해 미국 주식 입에 먹기가 쉬웠어요. 입에 먹기가. 근데 그 정도 시장은 이제는 올해는 아니다라는 거지. 제가 저한테 이렇게 컨설팅 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 주식만 사거든요. 근데 정말 수익이 거의 다 2배 이상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근데 미국 주식 어떻게 사면 좋냐면 그렇다고 미국 주식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하듯이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이래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걸 저는 저축으로 사면 좋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오히려 가격 조정이 오면 좋다. 우리가 기회인 거죠. 비싸서. 주식이? 예. 그러니까 저축으로 옛날에 삼성전자를 저축으로 샀잖아요. 국민연금처럼 생각하고 산 거잖아요. 좀 그런 개념인 거죠. 여전히 AI 혹은 양자 이쪽이 좋다고 보세요? 투자로도? 전 처음에 너무 그걸 이렇게 약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은 아니다. 솔직히 양자? 예. 왜냐면 그게 아직 안정성이라 이런 게 정말 젠슨 황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뭐 20년, 30년 일이다. 예, 저는 옛날부터 뭐 옛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앞으로 엄청 나이 많을 때나 내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책 쓰느라고 엄청 연구했거든요. 저 또 공대 나왔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번에 콘트라이프 파동의 시작이다. 우리가 시작에 들어가야 된다. 시작. 양자가. 예, 근데 고추는 여기서 피우는 거죠. 지금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전복 통속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50년, 70년이에요. 시점에 따라서. 그럼 언제 꽃을 피웠냐면 정확하게 2000년 이후에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다음 1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자 기술은 지금 여기예요. 그럼 앞으로 요 클라이막스가 한 20년 늦으면 30년이에요. 여기 온다는 거지. 정확하게 요렇게 내가 지난번에 저 CS 끝나고 실리콘밸리 가서 아이온큐 창업자를 만났거든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좋아요. 비슷한 얘기. 맞죠? 비슷한 얘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얘기다. 한국 분이에요. 근데 저는 연구해가 맞아요. 주크대학의 김 교수님. 맞아요. 두 분이잖아요. 네. 두 분이. 그 한 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네, 아주 인품도 맞아요. 훌륭하신데. 맞아요. 예, 어디서 초대받아 갔는데 우연히 그분이 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정확해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빠져 있어요. 그날 만난 날 폭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젠슨 왕이 그 얘기 해가지고 그날 30% 30% 넘게 떨어져요. 그래, 그날 만났어요. 46% 떨어져요. 그날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땡큐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미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양자 쪽은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빨리 중국말로 하면 차오죠. 너무 빨리 열기를 탔어요. 이런 두 가지 안 좋은 게 생겨요. 너무 프라이싱이 빨리 높게 잡으면 사람들이 이 프라이싱 경쟁하느라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견제를 하다 보니까 기술이 오픈이 안 돼요. 그럼 서로 특허를 안 내고 감춰요. 근데 왜 이게 AI가 이렇게 발전했냐면 결국 오픈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왜 발전했는지 알아요? 테슬라가 중국 들어가서 기술 다 오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엄청 빨리 발전하게 된 거예요. 생태계를 키워야 자기네들 커진다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이쪽으로 개념이 와 버려가지고 이게 엄청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무 빨리 이걸 열기를 불어일으켜가지고 이미 특허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결국 서로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커져요. 실패해요. 이게 파이가 작아지는구나. 예,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이쪽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막 서로 오픈하면서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미 지금 너무 이게 그런 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파이가 안 커지거든. 초창기 요 밑에 갈 때는 다 오픈하면서 이거 끌어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절대 이렇게 하면 옛날 노키아처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너무 가격을 너무 비싸게 지금 이미 프라이싱이 됐어요. 지금 이미. 그런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런 계절을 겪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다시. 그런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예. 환율은 트럼프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무역 수지를 좋게 하려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환율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되게 고환율이죠. 달러 강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달러 강세는 피크아웃 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무슨 일각의 뭐 플라자 합의 신플라자 합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모순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신플라자 합의는 없다. 네. 왜냐하면 신트럼프 합의가 왜냐하면 그렇죠. 트럼프가 호텔을 갖고 있는데 플라자 호텔 그거 팔아먹었는데 거기서 하겠어요? 이거 농담이고 재밌네요. 웃어줘야지. 근데 지금 하는 정책들이 워낙 모순이 돼가지고 그 달러 환율이 지금 되면 원래 절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또 석유나 가스나 이런 걸 통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겠다. 이 전체적 물가를 낮춰가겠다. 이러면 또 달러는 절하하는 게 맞고 말한 대로 앞으로 미국이 제조 강국을 하고 수출을 하겠다 이러면 달러 약세를 줘야 되고 앞뒤가 모순이 돼요. 모순이 되는데 저는 결국은 이게 지금 사회가 옛날에 중국 삼국지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저게 적은 친구고 요렇게 합했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이렇게 다 머리 쓰는 거지. 그 두 양축은 하나 미국이고 하나 중국이고
하나는 유럽이 큰 머리고 나머지 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요 나라들. 근데 어쨌든 축은 세계 축이 크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많으면 5개 축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이 두 축이 있는데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율도 달라질 건데 지금 봐서는 미국의 전략에서는 달러 너무 강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불안정이 커질수록 사람들 좀 더 달러 자산을 원할 수밖에 없고 네. 결국 다 거기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더 필요하고 더 절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지금 초창기 이제 만드는 거 이제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고 막 하는 거니까 이럴 때 달러가 필요하니까 절상 쪽이 더 맞죠. 절상.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아직도 높고 중국 위안화는 절대 높게 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이렇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받치 안 주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놨다가는 부동산이나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야 되니까 그다음에 원화도 그래요. 한국도 지금 한국 얘기하면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달러가 절상 쪽이 조금 더 맞죠. 근데 기간에 따라 또 좀 다르겠죠.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투자를 막 해야 되는 단계니까 달러가 필요하죠. 하기야 지금 네. 우리나라와 그 미국의 금리 차만 해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너무 많이 이걸 극복할 만큼 달러 약세. 솔직히 말해서 네. 투자를 모르는 사람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재산을 달러로 바꿔서 정기 예금 있잖아요. 저 5%죠. 예, 그건 딱 정해진 금리. 5%죠. 예, 그거 뭐 5년 해라고요. 예. 그럼 돼요. 그렇죠. 5% 예. 25%가 아니지.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인플레이션 고민하면 어쨌든 뭐 너무 높은 것도 아닌데 인플레이션 고민하면 근데 뭐 어쨌든 달러는 달러니까. 예. 그 앞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그게 브릿지 머니. 앞에 비트코인도 브릿지 머니 할 건데 예, 스테이블 코인의 양쪽에 달러 하나 있고 여기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달러 비트코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달러에 대한 수요는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트럼프 기간에는. 그렇군요. 예.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나라 금리요? 미국 금리죠. 한국 금리까지 걱정할 단계가 아니죠. 미국은 사실은 연준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파월이 운명에 따라서 운명은 2년밖에 안 남았죠. 트럼프가 뭐 아니에요. 2년, 4년인데 2년이 어느 만한 세월이에요. 아, 길죠, 참. 길죠. 근데 파월은 내 생각에 트럼프 이런 쪽이니까 잘 말 안 들으려면 파월이 전략은 천천히 그렇잖아요. 네. 내려야 되는 거죠. 네. 파월이 전략. 파월은 트럼프 말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잘 안 들죠. 어차피 결정 난 거. 뭐. 예. 여기서 괜히 트럼프 그렇죠. 말 들어가지고 망쳐버리면 예. 아서번스 된다고. 당연하죠. 예. 자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연준은 매우 보수적으로 예. 금리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예. 획기적으로 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해서 막 빅스텝하고 자이언트 스텝하고 그러지 않을 거다. 네. 그죠? 근데 트럼프는 빨리 하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그러겠죠. 그러겠죠. 성격이 그래서 워낙. 바이든 연간에 있었던 자네 델론과 제롬 파월의 아주 사이 좋은 이른바 팔리시 믹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맞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일부에서는 여러분 이제 취임 직후에 업무를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간의 관계와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초기에 주식시장 그리고 환율, 금리에 대한 얘기를 그냥 큰 틀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투자에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유아 원장님하고는 글쎄 너무 바쁘셔서 매달 하기는 그렇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상황이 바뀌면 또 체크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폴리팩토리의 그래비티는 샴푸인데 왜 테크 전시회에 나오셨나요? 저희 샴푸에도 기술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테크 기업들하고 한번 해볼 만한 기술이다 이것도. 감히 제가 한번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혁신적인 탈모 케어 기술로 탄생한 게임 체인저. 딱 1회 사용으로 풍성해진 볼륨 40% 증가, 무려 48시간 유지. 탈모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더 힘차게, 더 오래 고추 세운 남자의 자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품절대랑 그래비티를 한정 수량 특가 판매 중. 고민하는 순간 품절됩니다. 구매는 3% 핫딜 영상 하단 참고.